기아가 미국에서 이름을 카니발로 바꾸면서 마케팅을 다시 재정립하고 있는 것 같은데, 명칭을 만들었어요. 이거를 그랜드 유틸리티 비클이라고, GUV. 그러니까 SUV 닮은 차인데 이제 좀 크다, 미니밴 특징도 있다, 그래서 이제 그랜드 유틸리티 비클, GUV라고 부르더라고요. 이게 4륜구동이 없으니까 SUV로 생긴 것 빼고는 근데 이 디자인 자체에 대해서 뭐 김 대표님 더 상세히 말씀해 주시겠지만, 미국에 평 나온 거 보면 놀랍다, 기존의 미니밴의 어떤 디자인 로직을 깼다, 진짜 SUV 라이크 같은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앞모습이 좀 텔룰라이드 비슷해 갖고 텔룰라이드 위드 슬라이딩 도어스 내지는 모던 레인지 로버다, 뭐 이렇게까지 쓰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도요타 시에나도 약간 이런 식의 SUV 필이더라고요. 요즘에 MPV가 다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는. 서바이브를 하려고 기존에 이제 좀 둥글둥글하고 곡선이 가미된 모노볼륨 차 같은 그런 게 시대가 가고, 이제는 SUV 라이크 MPV 시대가 다시 왔나 봐요. 지금 MPV 시장도 SUV한테 밀려서 계속 시장이 죽고 있어서 이제 MPV에서 크로스오버를 만들려고 그러죠. MPV지만 보이기에 SUV 같은 그런 느낌이 날 수 있도록. 폭스바겐의 탈라곤, 그게 MPV와 SUV를 결합했다면서요. 그것도 크로스오버. 긴 거 진짜 그렇더라고. 보니까 미니밴 같기도 하고 SUV 같기도 하고 묘하게 했던데요. 프로포션은 이거는 그 다른 어떤 이 하이 루프의 밴들은 메르세디스 벤츠에서 나오는 스프린터인가요? 그런 밴이라든지 그거는 아예 자체에서 나올 때 피아트 두카토도 그렇고 이 루프 사이즈가 여러 가지가 나오거든요. 제가 그 피아트에서 두카토 할 때도 루프를 3가지인가 하고 길이도 몇 가지를 해서 그거에 맞는 거를 전체 껍데기만 만들어 놓고 내보내면 다른 데서 그걸 가져다가 다 이제 뭐 안을 개조를 한다든지 하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기본이 그런 용도를 생각하지는 않고 처음에 그냥 MPV 스타일 뭐 루프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애프터마켓에서 이 루프를 얹으니까 이거를 그냥 보면은 루프 캐리어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좀 큰, 이렇게 사이드에서 와서는 잘 모르겠는데 조금 앞에나 뒤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위에 뭐를 얹고 다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리고 프로포션 봤었을 때는 뭐 상당히 높은 거는 검은색이 오히려 좀 덜 높아 보이는 것 같아요. 이 글라스랑 쭉 연결된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근데 이 뒤에 보면은 여기에서 잘라지잖아요. 왜냐면 이 트렁크가 열리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아예 하이 루프까지 퍼포스하게 목적을 가지고 만든 밴들은 문이 이렇게 안 열리거든요. 문을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이게 뭐죠? 예,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여니까, 그러니까 루프가 끝까지 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싣고 내리는 것도 더 높은 거를 싣고 내릴 수 있고. 그래서 하여튼 이거는 그냥 뭐 할 수 없이 여기서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트렁크 열리는 것 때문에. 슬라이딩 도어가 타고 내리기는 되게 편하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슬라이딩 도어는 이게 문이 되게 커 보이지만 이 여기까지 완전히 열리진 않거든요. 이제 문을 열어보면 이 정도까지밖에 안 열리는데, 사실은 조금 더 열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 뼘 이상 정도는. 그런데 이제 위에도 레일이 있고 밑에도 레일이 있고 양쪽에 이제 레일을 따라서 열리는데, 지금은 이 차가 많이 길어졌는데 법으로 슬라이딩 도어를 했었을 때 이 전장을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예,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적게 열리는 그런 것들도 분명히 있긴 있을 거예요. 근데 한 뼘 정도 더 하면은 충분히 이 정도까지는 나오긴 할 것 같아요. 뭐 앞에는 뭐 얘기할 거 없이 그냥 카니발 그대로 똑같잖아요. 진짜 앞에서 보면은 진짜 이 루프, 하이 루프 올린 게 그 루프 캐리어 얹어놓은 거, 좀 큰 루프 캐리어 얹어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근데 어저께 이게 만든 KC 모터스의 최 대표하고 얘기를 해보면, 이게 2006년에 하이 리무진이 처음 나왔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보통 이제 루프 올릴 때 플라스틱으로 FRP로 해갖고 싸게 올리는데,
그러면 이제 플라스틱이 되면 철판하고 색깔도 안 맞고 광택도 안 맞고 모양도 예쁘게 안 나오고 그러는데, 그런 것 때문에 자기는 돈 들어도 처음부터 저걸 스틸로 철판으로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이렇게 위에 얹은 거는 맞는데 이 전체 모양이 그렇게 어색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이제 하이리무진이 전체 카니발 판매량이 한 10% 정도 올라가는데 비쌈에도 불구하고 이게 뭔가 이렇게 어색하지가 않아서 올렸지만, 사람들이 이게 바깥에 나와서 뭐 튜닝한 게 아니라 그냥 기아 공장에서 같이 만들어내는 굉장히 하이 버전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화감이 없이 그냥 산다는 거죠. 어차피 기아가 더 판매 대행도 하니까. 이 사실상 기아의 플래그십이에요, 하이리무진이. 왜냐면 지금 K9 비싼 차가 안 팔리기 때문에 이게 6,500만 원대라 기아에서 가장 비싼 차.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CEO들이나 정치인들, 연예인들, 그런 법인 수요가 굉장히 많다는 거 아니에요. 저희 학원들 이런 거는 이제 스타렉스나 글로 가고, 이건 이제 개인 수요지만은 주로 법인 수요가 그렇게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새 와서는 이제 패밀리 아웃도어 때문에 그 가족 요구도 쓰지만, 그럼 뭐 근데 가격이 제일 비싸다고 저 플래그십은 아니잖아요. 크기가 그 루프를 철판으로 하는 이유는, 철판을 찍어내는 게 양으로 봤었을 때 양이 많다면 오히려 더 가격이 내려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FRP로 하면은 그 틀을 만들어 놓고 그 붓고 굳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그걸 하면 빨리 생산을 못 해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철판으로 하면 오히려 물론 그렇지만 이게 코스트도 절약될 수 500대 캐파란 말이에요. 월 500대 캐파에서는 그 많이 만들어낸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다 금형으로 찍어야 되는데 프레스로 해가지고. 어쨌든 얘는 이 앞에 눈에 뭐. 헤드램프를 막 이렇게 뭐 찢어놨다고 그래야 되나? 아니, 헤드램프는 지금 기존의 카니발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예. 일체형이 아니라 이렇게 다 나눠놓은. 예, 나눠놓고 DRL이 이렇게 좀 심플하게 가는 게 아니라 지그재그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게 좀 많이 되긴 하는 것 같아요. 기존에 있던 카니발이 거의 모노볼륨이었는데, 이거는 이제 여기에 올라가면서 카울이라고 그러잖아요. 카울에서 꺾이는 게 조금 SUV 같은 느낌을 여기에서 주죠. 그리고 뭐 루프를 한 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 차의 엑스테리어의 어떤 뭐 디자인, 이거를 이야기하기는 좀, 이건 디자인은 상관하지 않는 차 같아요. 펑션으로 타는 차지, 이 차를 하이루프를 디자인으로 보고 사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하이루프를 보니까 미국식 밴, 그게 80년대, 70년대 말 80년대 초에 그런 밴들이 미국에서는 굉장히 유행을 했거든요. 근데 보통 승용보다는, 처음에는 밴이 승용도 꽤 있었어요. 근데 그 뒤에는 전부 다 밴용으로, 뒤에가 유리창이 없고 다 막혀있는 용으로, 그리고 루프도 그거는 꽤 높은 용도 꽤 있었고, 거기도 이제 이렇게 그 루프를 이렇게 꺾어지진 않지만 쭉 연결한 것처럼 보이는 하나로 만든 루프들이 보이는데, 근데 이 코로나 시대에 아마 이런 아웃도어를 갈 사람들, 뭐 겉에 차의 모양이라든지 이런 거보다는 그냥 편리하게 또 넉넉한 공간을 가지고 여행할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는 잘 어울리는 차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용뿐만 아니라 주로 이 차는 뭐 연예인용이 우리나라에서 왜 스타크래프트 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거는 정말 기름을 엄청나게 먹죠. 비싸고. 한 6000cc 정도 되고, 그 차는 대부분이 다 밴들이, 미국에서의 밴들은 뒤에다 짐을 싣는 용이기 때문에 리어휠 드라이브거든요. 근데 이 차는 그런 용도로 개발한 게 아니기 때문에 프론트휠 드라이브고, 그리고 또 루프를 얹었고, 조금 이 밸런스가 맞지 않을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그런 차 같아요. 여기도 그 호랑이 목젖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방법으로라도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그릴은 뭐 이게 요새 기아에서 많이 쓰는 그런 그릴 타입, 그 블랙 크롬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도 세틴 실버, 그러니까 실버지만 광이 나는 거 아니고 크롬도 아니고 좀 매트한 실버 같이. 저는 뭐 프론트는 아주 이렇게 선호하거나 좋다나 와 하지는 않는데, 하여튼 나름대로의 방향을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전체적인 기아 카니발 프론트, 뭐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평범하게 아주 독특하거나 디자인보다는 그냥 펑션으로 타는 차, 그거에는 잘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카니발이 1998년도에 처음 나와서 벌써 23년 동안 어떻게 보면 국민 가족차 같은 역할을 해왔잖아요. 근데 친숙하고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아무리 SUV처럼 나왔지만은 미니밴이잖아요. 그 미니밴 자체도 이제
해외 미국에서는 뭐 거의 뭐 연 만 대밖에 못 파니까 주로 국내에서 5, 6만 대를 팔아왔는데, 근데 이제 패밀리 미니밴 치고는 앞에 모습이 제가 보기엔 굉장히 와일드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거에 비해서. 예, 조금 의외라는 생각은 드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국내 시장은 어떻게 나오든 다 팔릴 거니까 이제는 해외에서 이름도 이제 세도나에서 카니발로 바꾼 거 보면 뭔가 새로이 이 미니밴 시장이 죽어가기는 하나 나는 끝까지 살아남을 것이다. 미나가 나가라. 그래서 더 확판을 하고 싶은, 그래서 강한 인상을 주고, 그러죠? 딱 보고 뭐 인상이 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세게 디자인을 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 앞에 디자인은 저 기아에서 나오는 셀토스라든지 그런 어떤 비슷한 그 언어가 여기도 반복이 되기는 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기아 카니발은 정말 거의 유일하잖아요. 유일하죠? 이 차로 경쟁 상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리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하는 대로 다 따라오고 이거밖에 없으니까. 디젤이니까 정비하기 좋겠네요. 깨끗하고 열이 별로 발생 안 해서 가는 모양이죠. 진짜 이 앞에 노닉 부분이 정말 심플하네요. 이것도 깨끗하고 말끔하고. 이것도 필터도 지난번 그러니까 똑같죠? 저기랑 투싼이랑 이게 엔진룸 패키징하는 기술이 현대가 많이 좋아졌어요. 현대 기아가 정말- 깨끗하게 하네. 야, 이 큰 차체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게 FR이 맞아야 되는데 이게 FF라면 진짜 앞으로 많이 쏠려 있는 4중구동까지 안 하면, 그러니까 이게 전기차가 되면 정말 이런 고민 안 해도 되는 거잖아. 앞에 더 짧게 하고 무게중심 바닥으로 내리고 다 승객석 밑에 배터리 들어가니까 MPV나 픽업 트럭이 전기차에 훨씬 좋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뭐 미국에서 많이 팔리는 시에나나 뭐 오디세이도 전륜구동이잖아요. 지금 걔네들은 그 4중구동 버전이 다 있어요. 네. 이렇게 이스트 하이루프 하는 게 미국에서는 물론 당연히 안 할 거고 하이루프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 정도. 이게 일본. 굉장히 독특한 문화 같아요. 최 대표께 말씀 들어보면 왜 이런 걸 처음 왜 시작했냐 그랬더니 자기 아이디어가 아니고 기아 그 특장차 팀이 일본의 도쿄 모터쇼나 그런 데 가면 튜닝한 차가 많이 나오잖아요. 일본은 튜닝 문화가 발달했잖아요. 그러니까 미니밴 위에 뚜껑을, 그러니까 천정을 뜯어가지고 뭘 얹어갖고 피면은 천막도 나오고 텐트도 나오고요. 그런 건 너무 재밌어 하니까 그런 거 봐서 그런 거 해보자고 그래갖고 컨셉트 카락을 만들어갖고 모터쇼에 낸 적이 있는데 그게 의외로 반응이 좋아서 기아 특장팀에서 한번 만들어봐라. 그럴 이제 지금은 KC 모터스지만 그때는 이제 그 스피라 만들었던 프로토 디자인, 기아 현대에서 디자인 영향 받아갖고 한 정도였는데 갑자기 만들어보라고 그래갖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된 것은 이제 주로 일본, 중국, 한국에만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뭐 이렇게 그야말로 익스트림하게 집에 얹어갖고 뭐 텐트 만들고 거기까지 완전 튜닝이니까 거기까지는 못 가요. 그때 간단한 튜닝이죠. 이걸 얹어가 한 거였는데 이게 의외로 반응이 좋았다는 거예요. 내가 아까 여기 이제 주차를 하려고 일로 들어오는데 앞에 까만색 레이가 이 하이루프를 한 레이가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오히려 보기가 나쁘지 않아요. 그래요? 이 박시한 거에다가 위에다가 그냥 하이루프로 박시한 거를 딱 해놓으니까 오히려 난 이건 요즘 나쁘지 않은데 디자인은 뭐 특별히 더 많이 할 얘기는 없는데 이거는 여튼 좀 괜찮아 보이는데 뭐 안정화된 건 느낌이 나는데. 빨래 할 때 좋을 것 같아. 뒤에 뭐 스포일러 길게 들어오고 여기도 저 공기 저항 때문에 여기 옆에다가 브레이크 등이 핀을- 들어와서 좋더라고요. 근데 브레이크 등도 중요하지만 이게 턴 시그널 깜빡이가 밑에 있잖아요. 턴 시그널이 이렇게 방향을 바꾸는 것만 사용하는 용도가 아니라 턴 시그널이 왜 비상등이잖아요. 차가 고장이 났었을 때. 그런데 이게 너무 밑에 달려 있어서 요새 현대나 기아에서 나오는 차들이 주로 이게 밑에 달려 있는데 이게 안전에는 사실 위에 달리는 게 더 멀리서도 볼 수 있고 조금 안전할 것 같은데 하여튼 밑에 달린 거는 모르겠어요. 디자인 때문에는 밑에 달리는 게 훨씬 디자인하기에는 용이하죠. 왜냐하면 여기에는 브레이크 등이 들어와야 되고 브레이크 등하고 이 턴 시그널하고는 100mm 간격이 떨어져야 되거든요, 법규로. 그런데 여기에는 달 수가 없잖아요. 이건 무빙 파트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 무빙 파트라서 움직이면 이 안에다가 또 달아야 되는데 이거 이만큼 공간을 잡아먹으니까 그래서 그냥 브레이크 등을 여기다 하고 심플하게 하면서 이게 더 커지면은 당연히 100mm 간격 띄워가지고 달 수 있지만 그래서 밑으로 간 것 같아요. 밑으로 가면은 그저거 다 법규를 만족했으니까 갔겠지만 지금 말씀처럼 뒤에서 오는 차 기준으로 보면은 밑으로 내려가면 시인성이 떨어지는 거는 맞죠. 위에 위에다 대면 안 되나? 그것도 말 된다. 그 위에다가 아니요, 그거는 높이가
높이가 또 있어요. 이거는 옵션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근데 이거 그 턴 시그널은 옵션이 아니라 이건 그냥 자동차 회사에서 mandatory라고 그러거든요. 꼭 들어가야 되는 거. 근데 그거는 지상으로부터 그 높이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위에는 아마 높이 기준에 안 될 거예요. 뒷모습은 그래도 나름대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트렁크 열리는 게 손잡이가 이 밑에 있잖아요. 이것도 자동 아니라 그냥 손으로 열리는 그런 부분, 그런 버전이 있나 보죠. 그래서 이 밑에다 넣었나요? 기본 모델. 그런 거 들어갈 때는 밑에 달리는 게 훨씬 유리하죠. 왜냐면 힘을 쓰는 게 여기에 그냥 달려 있다면 이걸 가지고 두 손으로 아마 열어야 될 텐데, 밑에 달려 있다면 그냥 한 손으로 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높이는 지금 우리나라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는 거죠. 2.04니까 요새 지은 것들은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옛날 아파트는 못 들어. 그것도 굉장히 신경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지하에 들어갈 수 있게. 골프백이 충분히. 골프백 들어가는 사이즈가 딱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4개도 충분히 실을 수 있는. 여기다가 4개 싣고 여기 3열석에다가 보스턴백 놓고, 그러면 4명 앞에 하나 둘 셋 넷 4명 딱 타면 되겠네. 자, 또 어깨 테스트 해야지. 이건 가볍다. 이건 잘 만들었네. 가볍게 통 치고 하나도 안 아파. 이게 하이리무진 만들면서 한 200kg 정도 무거워져. 그래서 연비가 확 내려갔어요. 200km는 아니고 100km. 100kg. 네, 100km 늘어나가지고 연비가 휘발유는 한 4% 떨어지는데 디젤이 한 12% 떨어지네요. 연비는 디젤이 이거 민감한가 봐. 차주 얘기가 11km 정도 잘 나온다고. 11km. 네, 굉장히 달리지, 이게 밟아도 잘 안 나가기 때문에 110km 뭐 이렇게 달리면은 연비는 11km 이상 잘 나온다고.